네, 반갑습니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종북 좌파의 문화적인 뿌리를 찾아보는 강의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 극강이 되겠습니다. 앞에 1, 2, 3회는 서론격이었다면 이번에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강의 주제는 4강하고 5강이 한 세트입니다. 조정래 태백산맥을 제가 도마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제목은 조금 셉니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맥은 왜 반역소설인가?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4강은 그래서 태백산맥은 왜 반역소설인가? 1이 되겠습니다. 반역소설이라는 말 듣고 여러분 말이 좀 거칠거나 세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참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추악한 소설, 더러운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추악한 소설, 더러운 문학. 그러나 절제를 하고 반역소설이란 나름 중립적인 말을 골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강에서는 문학계의 통념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문학계에서는 태백산맥은 해방 이후 우리 문학이 거둬들인 최대의 수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못하는 정도를 떠나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한민국, 친북을 외치는 반역소설, 새빨간 거짓말임을 앞으로 20분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실 태백산맥이 왜 새빨간 거짓말이고 반역소설인가는 대충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바보가 아니면 압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문단에 있는 몇몇 사람, 얼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바로 보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무슨 행사에 갔습니다. 푸른 도서관 운동 만들기 운동 이런 행사였습니다. 조정래 80년대 태백산맥이 발표된 게 80년대인데 그 이후 책들이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도서관들이 온 3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불구죽죽하게 물이 들었다. 불구스름하게 변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푸른 도서관으로 만들까라는 걸 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충북대학교 대학생이라는 젊은 친구가 키가 커들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와서 랩송을 하나, 랩송이라고 하면 랩 음악이라고 합니까? 랩 음악을 했습니다. 근데 노래는 좀 어설펐죠. 뭐 프로가 아니니까. 그런데 중간에 태백산맥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학교 20대 애들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30, 40대, 60대까지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대와 달리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절하고 2절이 나눠져 있는데 1절은 우리 전반적인 문학의 상황에 대한 촌철살인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래퍼 흉내를 조금 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학생 이름은 전계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를 것이 없어 지금이나 그때나 좌익 서적을 읽어야 지성인이라 라고 하는 풍토가 그런 전교조가 판치는 학교가 더 그래. 대놓고 그래 참교육이라고 선전하는 꼴이 나는 정말 역겨워. 왜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쳐? 너희들 책임이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해. 너희들 책임이 우리를 병들게 해는 3번 반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랩이 이만하면 잘 쓴 글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가면 태백산맥이 나옵니다. 내 중1 때 얘기를 좀 해볼까? 미술 시간에 교사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으라고 해. 이거 읽으면 천재 이거 수재래. 똑똑한 아이래. 이빨린 달콤한 말에 낚여 10만 원에 구입해 첫 장을 열었는데 이거 순엉터리야. 웃기는 거짓말이야.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 안 섞었습니다. 메모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요즘 20대
청년들이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시각입니다. 30년 전에 발표됐지만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좋은 소설이라고 애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애들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젊은 애들의 감각으로 변화된 세상의 감각으로 볼 때 아니올수다라고 그래서 노를 하는 목소리입니다. 태백산맥 20대 애들이 봐도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이 학생 용기가 있는 학생입니다. 중요한 거는 태백산맥이라는 게 30년 전에 발표된 오래된 소설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판매된 누적 판매 권수로 10권짜리인데 권수로 따지면 한강 아리랑까지 포함해서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이 3부작이라고 합니다. 1,300만 부입니다. 무시무시하게 팔렸습니다. 자, 태백산맥이 무슨 내용인가를 여러분하고 잠깐 건너짚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10권짜리지만 내용은 하나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태백산맥은 1948년 여순반란 사건이 터져서 1953년 대한민국 6.25 전쟁이 끝날 무렵 빨치산이 몰락하는 것까지 만 5년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대입니다. 등장인물은 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방대하면 방대하죠. 내용은 깁니다. 지루합니다.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새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빨치산은 몰락합니다. 몰락하는데 역사의 새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재기를 기약하는 빨치산들의 맹세로 끝납니다. 다음에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핵심 주인공, 300명 등장인물 중에서 핵심 주인공은 염상진이라는 등장인물 이름이 염상진입니다. 자, 염상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염상진은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는 걸 거부합니다. 황국신문을 만드는 교육에 자기가 종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대신 노동운동에 몰두합니다. 그때 소작회 여기에 관여를 합니다. 소작회 운동을 하다가 2년 동안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뭐 느낌이 안 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하나 드렸습니다. 제 눈으로 보면은 염상진이라는 캐릭터, 등장인물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호구지만 그럴싸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싸하지 않습니다. 조정래가 이걸 몰랐을 겁니다. 왜? 무식해서. 마음만 급해서 염상진이라는 등장인물을 사회주의자로 뺑기칠 하기 바빠가지고 디테일을 몰랐던 겁니다. 진실은 이런 겁니다. 그때 사범학교라고 하는 건 관비 장학생들입니다. 100%. 따라서 5년인가 6년 과정을 끝마치고 나서는 의무적으로 교단에 서는 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장학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알죠. 왜? 제가 박정희에 관한 책을 옛날에 썼거든요. 6년 전에. 박정희도 바로 사범학교 출신이라서 3년인가 4년인가 의무 복무라고 그럽니까? 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주군관학교로 갑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백선엽 장군이십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십니다. 올해 나이로 96살이 되신 거죠. 이 어른이 저한테 직접 5년 전에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도 평양사범학교 출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군인에 대한 놀라운 열망이 자기 마음을 가득 찼습니다. 특히 항공기를 비행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육사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개를 공사가 따로 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만주사범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진학하자마자 바로 평양사범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이, 당신 백선엽 학생, 왜 정부 국가로부터 받은 관비장학금을 안 내는 거야? 도로 토해내고 가란 말이야. 하고서 지적이 옵니다. 그 돈이 제가 메모를 해뒀습니다. 메모를 봤더니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원이 얼마인가 하고 한참 제가 연산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따지면 대기업 중간 간부의 연봉 정도가 됩니다. 아마 요즘 돈으로 따지면 7천, 6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 돈을 없는 살림에 백선엽 장군의 어머니께서 돈을 이웃집을 다니면서 꿉니다. 해가지고 갚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군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사범에서 돈 돌려달라라고 온 교사는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된 국어학자 이순영 박사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증언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조정래 이런 거 몰랐을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지만. 자, 염상진이가 왜 허구고 잘못됐나를 또 하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염상진이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여기서는 군당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람노당 군당 위원장, 벌교지역 총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염상진이를 여기 조정래가 쓴 대하소설 태백산맥 1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불멸의 공산주의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염상진이, 그건 소설 그대로입니다. 염상진이 태우는 마음속에 불꽃이 있다. 그건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공적 간행물의 주인공을 반대한민국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부르짖는 인물로 설정한다?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 자, 제 얘기는 더 나갑니다. 여기 124쪽을 제가 보겠습니다. 염상진이 어떤 사람으로 그려졌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하나도 안 섞겠습니다. 염상진의 최대 부하 중에 하대치라고 있습니다. 키는 5척이 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저는 5척은 넘어갑니다. 염상진의 최고 똘만인데 하대치입니다. 하대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대장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염상진 대장이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 언젠가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오리라는 새로운 확신이 섰다. 그 새롭게 솟는 힘을 다 바쳐 충성스러운 부하가 될 것을 하대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는 했다. 하대치의 보스 염상진이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사회주의 낙원을 꿈꿨다고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염상진이는 동시에 본인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는 평양에서 북쪽에서 바로 자기들 봉기에 화답하는 또 다른 지원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염상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북에 대한 열렬한 찬양이 나옵니다.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북조선의 힘은 실로 막강하다. 해방과 더불어 혁명의 붉은 깃발을 세웠고 이듬해 지주와 부르주아 계급 말살과 함께 토지개혁을 완료한 북조선의 조직화된 공산주의의 힘은 실로 경이적인 것이었다. 건너뜁니다. 염상진은 북조선의 일사불란한 조직화된 힘이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면, 여순반란 사건 같은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면 남조선의 오합지졸의 비조직화된 힘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한반도 전역에 공산혁명의 깃발을 나부끼게 할 것임을 굳게 믿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 뭡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서 일어난 반란은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염상진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북조선의 어마어마한 힘이 남조선의 오합지를 쓸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북은 반응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소설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순간적으로 당을 오해했다. 북조선 노동당을 오해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목소리가 섞이지 않았다는 걸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염상진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는 자아 비판의 자세로 바뀌었다. 당은 언제나 위대하고 현명하며 신성한 것이다. 당은 비판의 대상일 수 없고 회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때 염상진은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힘의 탄생을 느꼈다. 당을 비판했으니까 죄책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드디어 당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혁명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용맹스러운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자신의 주어진 임무라는 걸 확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이 태백산맥이 정상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읽어드린 것만으로, 제 판단만으로 판단이 대충 쓴다고 봅니다. 자, 벌써 얘기가 보충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모양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태백산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상진을 포함한 불멸의 공산주의자를 만들어내는 소설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허구입니다. 그 당시 남로당 소속인데 남로당은 플로레타리아 공산혁명을 내세우기 전의 단계입니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얘기할 때인데 벌써 염상진이 노골적인 공산주의자를 내세웠다? 이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래는 쉽게 얘기하면 똥하고 된장을 구분 못하는 놈입니다. 해방 이후 남로당이 부르주아 혁명 단계를 얘기했든지 아니면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얘기했는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작정 염상진을 띄우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한데 결과는 빵점이 됐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면 태백산맥은 등장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염상진들부터 허구고 잘못 설정됐습니다. 캐릭터가 잘못됐는데 소설이 굴러가겠습니까? 제 얘기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태백산맥은 있을 수 없는 반역소설입니다. 반대한민국의 기치를 합션. 태백산맥의 잘못을 구체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반대한민국의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건국에 반대한 사람을 왜 영웅으로 만드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도식에 의한 등장인물의 판가름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태백산맥에 나오는 좌익은 그야말로 천사로 그려집니다. 최고의 지고지순한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공산주의자의 품위를 보여줍니다. 우익은 지주자본가는 인간 말종으로 그려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요즘에 만화도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태백산맥은 소설 이전의 삼류소설입니다. 셋째, 태백산맥이 저지른 결정적인 반역소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미래의 염상진이여 어서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30여 년 시간이 흘러가지고 통진당에 이석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석기가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태백산맥에서 이미 다 분위기를 띄웠고 염상진의 환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태백산맥의 10권의 제일 마무리를 얘기는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곧 돌아오리라. 아윌백. 어서 많이 영화에서 봤던 얘기인데 우리 돌아오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게 통진당 이석기 테러리스트 김기종의 등장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태백산맥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결코 우리 문학의 최고의 평가될 만한 소설이 결코 아닙니다. 반역 소설의 끝을 달리는 아주 위험한 소설입니다. 때는 졌지만 지금이라도 단죄되어야 되는 소설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